우리는 각종 스마트 기기로 무장한 채 일상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생활은 매우 편리해졌죠. 하지만 두뇌를 사용할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두뇌를 사용하지 않으니 두뇌의 성능이 점점 떨어지고 그 결과 두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먼저 머리부터 아파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각종 스마트 기기가 우리의 두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두뇌 트레이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는 몇 개나 되나요? 대부분 매우 적은 숫자의 전화번호만 외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처럼 현대인들이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엄청난 용량을 자랑하는 스마트폰에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머리를 써가며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한 조사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가까운 사람의 전화번호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등 기억력이 과거에 비해 감퇴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부모나 형제의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33.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가 거의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무려 48.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의 기능이 좋아지고 저장 용량이 커지면서 그 속에 저장된 정보는 많아졌으나 우리의 머리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이와 유사한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든지 노래방에서 가사 자막을 보지 않고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거의 없다든지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목적지를 찾아가지 못한다든지 말입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각종 스마트 기기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과 단절된 세상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현대인들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일상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향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마트해지거나 똑똑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스마트 기기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스마트해 보이지만 그것에 도움을 받지 못하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스마트폰이 스마트해질수록 우리의 두뇌는 넌 스마트해지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는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디지털 치매 현상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치매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내비게이션 등 각종 디지털 기기에 과도하게 의존한 나머지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국립언어원에서는 디지털 치매를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발달에 힘입어 스스로 뇌를 사용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게 된 현대인들의 기억력 감퇴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두뇌의 활동을 떨어뜨려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뇌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는 이를 두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가소성이란 뇌세포의 뇌 부위가 유동적으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두뇌의 가소성 때문에 학습 능력을 갖게 된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 더욱 빠르게 두뇌를 발달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뇌의 가소성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죠. 즉, 사용하지 않으면 두뇌의 능력이 감퇴하는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뇌를 사용하는 여러 환경에 따라 뇌세포는 계속 성장하거나 혹은 쇠퇴하는 등 활발한 가소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인터넷의 아버지라 불리는 니콜라스 칸은 인터넷 등 각종 IT 기기가 인간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디지털 환경에 노출될수록 인간은 두뇌를 활용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 결과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마저 퇴보하고 있다는 진단인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기기의 발전이 두뇌 능력 퇴보로 연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일상은 넘쳐나는 각종 디지털 기기들로 인해 그것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는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디지털 침해에 걸릴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현대인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 디지털 침해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디지털 침해는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 보세요.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가 회사 번호와 집 번호뿐이다. 노래방에서 애창곡 가사를 보지 않으면 노래를 부를 수 없다. 전날 먹은 식사 메뉴가 생각나지 않는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뒤 지도는 따로 보지 않는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손글씨를 거의 쓰지 않는다. 전에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고 착각한 적이 있다. 자,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전문가들은 이 중 한두 가지만 해당되어도 디지털 침해를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두뇌는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면 한시적으로 단기 기억 저장소에 저장을 합니다. 이 단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는 수많은 반복 학습을 통하여 장기 기억 저장소로 이동하게 되죠. 이렇게 저장된 정보를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뇌에서 인출하여 사용합니다. 하지만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때그때 찾아보거나 검색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반복 학습을 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정보는 장기 기억 저장소로 이동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려 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과도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으로 인해 우리 두뇌의 기억과 인출 메커니즘이 혼란을 일으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그것은 현실적이지도 실현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각종 스마트 기기는 이미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기기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쌓고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되 그것으로 인한 디지털 침해를 예방하는 지혜를 모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수시로 우리의 두뇌를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자, 그럼 두뇌 트레이닝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문제를 보고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맞춰보세요. 자, 그럼 함께 정답을 살펴볼까요? 이 문제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숫자는 바로 C와 D입니다. 따라서 두 수의 차가 6이 될 수 있는 조합, 6과 0, 7과 1, 8과 2, 9와 3, 10과 4 등을 C와 D에 넣을 수 있습니다. 먼저 C가 6, D가 0일 경우 B는 8이 되고 A는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A와 C의 합은 6이 되니 이는 오답입니다. 다음으로 C가 7, D가 1인 경우 B는 7이 되고 A는 1이 되는데 이 경우 A와 C의 합이 8이 되므로 이 역시 오답입니다. 계속해서 C가 8이고 D가 2인 경우 B는 6이 되고 A는 2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A와 C의 합은 10이 되므로 이 역시 오답이고요. C가 9, D가 3인 경우
B는 5가 되고 A는 3이 되어야 하는데 이 역시 A와 C의 합이 12가 되므로 오답이 됩니다. 다음으로 C가 10이고 D가 4인 경우 B는 4가 되고 A는 4가 되어야 하는데 이때 A와 C의 합은 14가 되므로 이 역시 오답입니다. 자, 그런데 A와 C의 합이 13을 넘어가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정답이 자연수의 조합이 아니라는 근거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럼 9와 3, 10과 4의 중간 지점을 답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C와 D에 각각 9.5와 3.5를 넣어 볼까요? 그러면 B는 4.5, A는 3.5가 되어서 전체의 등식이 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A는 3.5, B는 4.5, C는 9.5, D는 3.5입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쉽게 푸셨나요? 아마 머리가 지끈지끈 하셨던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두뇌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체 능력이 감퇴하면 운동을 해야 하듯 두뇌의 기능이 저하되면 두뇌 트레이닝을 해주어야 합니다. 즉, 두뇌 트레이닝을 통해 두뇌 능력과 기능이 저하된 것을 막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스마트 기기가 주는 부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